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왔다. 네. 다 아니 왔어? 아직 안 왔어요. 다 왔잖아. 아니에요. 56,800원. 1차 매수가 진짜 꾹 참았다 오늘도. 와 진짜. 영콩영콩 TV님께서 네. 오셨습니다. 방송하기 싫겠다. 맞아 싫죠. 나 웃냐고요? 이게 우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어. 이제 뭐 울고 슬퍼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맞잖아, 솔직히. 예.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희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씨 부자 만들기님께서 네. 민준 대국민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과는 제가 할 게 아니죠? 아, 저기 뭐야 삼전 관련해 가지고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관련된 이제 여러 많은 대주주 분들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오너일가 이제 세금 내려고 많이 대출을 땡겼대요. 오. 여기 상속세 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삼전 그 물량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땡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격이 있다고 됐잖아. 그래서 담보 비율이 간당간당해가지고 추가로 더 담보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도 사실 그분들 중 하나. 이제 한 분은 조금 지금 간당간당하시다. 물론 그분 뭐 돈 많지만 네. 전 세계 탑 부자 중 하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신저가 56,800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코스피는 0.7% 마이너스, 코스닥은 1.35%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 가까운 하락. 오늘 그렇네요. 종가가 저가네요. 56,800원. 하이닉스랑 LG엔솔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네. 1% 내외로 상승했고 현대차 많이 빠집니다. 현대차. 4% 넘게 빠집니다. 영업이익 3조 6천억 선방. 선방인데 왜 그래? 왜 주가 왜 이래? 선방? 이거 기사를 선방? 저렇게 쓴 거잖아요. 선방 선방했죠. 아니죠? 선방 아닐걸요? 선방 아니죠. 아니잖아. 선방 아니에요. 4.5%. 한 7% 미스. 네, 작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진 근데 상관없어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차는 요겁니다. IPO 준비해도 21만 원에서 25만 원. IPO 해도 21만 원에서 25만 원. 영원한 박식관. 실적이 안 나와도 21만 원에서 25만 원. 네. 실적이 잘 나와도 21만 원에서 25만 원. 네. 요 정도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두 분의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뭐 삼성전자는 안 좋죠. 근데 뭐 지수는 그래도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이 1% 이상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안 빠졌으면 오늘은 뭐 잘 버틴 것 같고요. 뭐 산업군들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여전히 뭐 강한 쪽에서 계속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래도 안 좋은 것 치고는 좀 잘 버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미니 선물이 좀 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급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5,587억 팔았고 비차익 순매도는 1,500억이니까 어제보단 좀 덜 팔긴 했는데 네. 뭐 위클리 옵션을 감안하더라도 좀 물량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긴 했죠. 그럼 최근 기준. 어제는 왜 산 거예요? 어제는 이제 왜 희망을 준 거야? 금투세나 뭐 이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뭐 지금 이제 찐빵 있냐 했을 때 제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린 것도 이게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미국장 안 좋았고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눌러지면은 어제 또 기분 좋게 해줬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마치 이제 3%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수도 어제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뭐 괜찮아졌나 이렇게 싶었는데 또 이렇게 괴롭히면은 정신적으로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차분하게 너무 급하지 않게 어제 강조드렸던 것들은 다 그런 거죠. 시계를 너무 짧게 잡지 말고 길게 잡아야 되고 급한 마음 먹지 말고 해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우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네, 아침에 얘기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0.5% 마이너스 정도 지켜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빠졌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똑같이 안 갈 수 있다는 건 예상을 했을 수 있는 건데 그 정도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이래서 삼성전자가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빠졌으면 아마 오늘 장은 마이너스 0.34였을 겁니다. 예, 그 정도 차이. 전체가 느끼는 건 그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어저께도 장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미국 장도 여기서 한 3%, 5%, 6%, 7%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점점 터프해지지 어렵다. 않을까. 아주 고트 주식만 간다. 우리나라 따지면 하이닉스 정도만 가는 거죠. 제일 좋은 종목만 간다. 엔비디아나 TSMC 뭐 그것도 이상한 소리 나오면 중간에 빠질 수 있지만 근데 추세가 잡아 있으니까 그런 게 몇 가지 셀렉트된 거 말고는 그것만 가지고 장이 가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업사이드가 미국도 아주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 다운했고 현금 늘리고 이렇게 한 그 트렌드인데 오늘은 좀 더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 좋은 거고 아까 현대차가 많이 빠진 거는 그거는 좀 더 심리적으로 안 좋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빠질 건지 물론 그쪽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다 예상보다 적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 정도인데 그래도 막판에 던지는 거 봤을 때는 네. 심리적으로는 그쪽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이닉스는 뭐 어느 정도 뭐 그것도 그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저 조금 더 갔을 수도 있는데 예, 뭐 좀 덜 간 건 있습니다만은 내일도 있으니까 그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누나가 질문 좀 해줘요. 나는 방송 별로 안 하고 싶어. 사실. 내가 왜요? 광고할게. 해야죠. 내가 광고할게. 누나 질문해. 나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뭘 물어볼까? 뭘? 어? 아무것도 안 먹혀. IPO 안 먹혀. 금투세 안 먹혀. 무슨 뭐 아무것도 안 먹혀. 실적 진짜 안 먹혀. 네. 안 먹혀. 그럼 뭐가 와야 먹힐까요? 어떤 게 와야 먹힐까요? 아파트 정도 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와야 돼. 아파트 불패. 어제 그랬잖아. 금투세. 금투세. 근데 저는 재반도체, 얘기했지만 예. 뭐가 해야 되는 것도 자꾸 타이밍이 늦으면 그 가치는 다소 떨어지는 겁니다. 결혼할 나이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 옛날식으로 따지면 네. 금값이 은값 되고 은값이 돈값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남자 여자 비하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과거 패턴대로. 예전에는 그 나이가 정년기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은 마찬가지로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뭐 콜도 마찬가지고 나야 될 때 안 나면은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각하게 하는데 지금 그 웃는 거예요? 나올 때 안 나오면 가치가 10,000원 가치 시총 100포인트 가치가 점점 가서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거 했다고 그러지만 할 거를 제때 해야 되는 거고 할 거를 제때 못하면은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네. 그게 리얼리티죠. 우리가 아니라고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평가하는 건 외국인들이니까. 네.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항상 비유가 부적절해. 비유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에? 아니 제때 적절한 때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적절한 때가 안 되면은 해명할수록 더 부적절해져. 아니 돈이 하도 많이 오늘 나가요. 방송 또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 형님 역시 네. 노빠꾸 동료요. 역시. 네. 알겠습니다. 국장이 재미없으면 이제 네. 방송으로 채워주시려고. 벌써 땡땡땡이에요? 네. 진짜? 벌써 땡 3시 끝났어요. 반이야? 맞췄어. 알겠습니다. 땡땡땡 일단 치고 갈게요. 네. 윤상민 형님, 갈매기님, 슈라프님, 쩡스완님, 나마나마님께서도 그리고 자동차님도 오셨네요. 아이디가 어서오세요. 자동차. 오늘 현대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전기님께서 똥똥똥. 똥똥똥이야. 네. 알겠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명 장가가라는 소린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주셨네요. 장가도 가고 시장도. 일타쌍피. 그런 너가 얘기였습니다. 가치가 있을 때 가라. 그러니까.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거 맞는 말이야. 언제까지나 그게 같아? 언제까지 너가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진짜 지겹다. 그래도 조금 오르면서 끝났는지 볼까요? 아닌가?
약 올리냐? 새로 고침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요. 0.71% 마이너스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위클리니까 아, 이게 맞네요. 이따가 또 어떻게 33분에서 35분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는 이따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님 어떠세요? 그냥 국장 털고 일단은 미장으로 지금이라도 피신하는 게 답입니까? 진짜 솔직하게 우리는 막 거짓말 안 하잖아. 못 맞추고 틀릴 수는 있어도 거짓말은 안 해. 우린 진짜. 아니 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면 되죠.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근데 미국장을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또 주변 분들에게 미국장 좋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지만 그냥 싫으시대요. 그냥 싫으신 분들도 있어서. 저 싫어하잖아요. 미국장. 음. 난 이거 시간이 뒤바뀌는 게 싫어.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한번 주문 오류 한번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9시부터 5시까지는 거래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5시부터는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네, 근데 뭐 어쨌든 그거 싫어하시는 왜냐면 남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주식하고 즐거울 때 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네, 그렇고 뭐 가능하시면 좀 하시는 게 좋죠. 뭐 믹스하는 건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다 있어요. 국장은 국장만의 매력이 있고 좀 어쩔 수 없이 사실 장투보다는 국장은 또 트레이딩이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시장이기는 해요. 하지만 장투 하셔서 돈 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그런 그 시계열을 좀 많이 투자를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국장에서 장투로 돈 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타이밍 잘 잡아야 되고 좀 어느 정도 익절도 잘 해야 되고 스케일이 좀 높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국장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장 가서 이제 조정 나오면 좀 씩 웃을 수 있어. 뭐 30% 조정? 뭐 그래? 뭐 30% 정도 괜찮지. 뭐 약간 이렇게 되고요. 뭐 우리나라 조정 나오면 바이오 같은 거 70%씩 박살내잖아요. 그런 강인한 그 전투를 하시다가 해외 가면 좀 편안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많이 스킬을 쌓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아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미장 간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맞아. 슈가컴 봐봐. 저 봐요. 저 지금 깡통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해외도 잘 고르면 되는데 그 잘 고르는 게 힘들다. 지나고 나면 다 쉽죠. 왜냐면 정답을 아니까 다 쉬운데 그 안에서 사실 의사결정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었으면 다들 다 옮겼죠 이미. 그게 돈 되는 거 알고 있으면 왜 안 움직이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새벽에 박종원 팀장님이 이전에 메타박으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누구요? 박종원 팀장님. 네, 메타박. 맞아요. 메타박. 그리고 우리 명앵커는 이제 카카오명이잖아요. 카카오명. 카카오명. 저는 3전 하겠습니다. 3전 번호. 3전 번호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3년 번호. 3전 번호, 카카오명, 메타박. 제가 JYP는 와, 이게 유니버스 웅장하다. 제가 JYP는 솔직히 계속 밀고 싶긴 했는데 네. 이게 또 사실 대형주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걸 못했는데 3전은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을 포기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뭐 계속 욕 먹으면서 결국에는 이겨내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수 있겠죠. 뭐 길게 잡고 있으면 저는 뭐 될 때까지. 그렇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는데. 3점. 그렇게 될 수 있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장기 포트로 세우는 거에서 물론 지금 그렇게 하시면 막 좋은 얘기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배당으로 캐시케어도 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사고 좀 인내하고 사고 싶을 때 좀 참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좀 나중에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언젠가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 작업은 저에겐 굉장히 고통의 길이 될 겁니다. 뭐 삼전도의 굴욕보다 그만큼 되게 힘든 작업일 수 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 1위 기업,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안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죠. 정말 단기 투자만 해야죠. 근데 1등 기업인데 아무리 안 좋아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게 3%를 몇 년까지 더 나올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될 때까지 두들겨서 그쵸. 제가 양전하는 그날
며칠 전에 한 1, 2주 전쯤에 양전할 뻔했거든요. 양전하는 그날 제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좀 좋은 성과 나면은 그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때 뭐 특집 한번 해주시면 30분이라도 해주시면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중간 과정은 되게 힘드시겠지만 좀 모아가는 거를 좀 습관화 해두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결과적으로 매매 횟수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 2배 가기 대 삼전 2배 가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3전 2배 가기? 근데 3전 이거 2배 가기 아니지. 내가 지금 말할 동안 계속 고민해봤거든. 어느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채팅창에 젊은 친구가 주식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주식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만약 물려서 와 내가 진짜 막 나쁜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너무 힘들면 비중을 너무 주식에 많이 싣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야죠. 많은 분들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네. 윤상빈 형님이 오늘도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로템 오늘도 포합이네. 럭키비키잖아. 보노 형이 시장 분석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KDH님이 엔비디아로 돈 벌어서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오. 결혼도 국제결혼, 주식도 해외 주식. 축하드립니다. 국제결혼 좋은 것 같아. 이제 국제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주식도 해외 주식, 결혼도 국제결혼. 네. 성킴 형님이 2,000원 보내주셨고요. 네. JYP 오늘도 외쳐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엔터가 기관이도 매수도 하고 아파트도 나오고 하면서 엔터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JYP 축하드립니다. 네. JYP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매기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노 형 웃는 모습 보기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지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저 하셨습니다. 특집 예고 됐네요. 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PDR 보노님 3전 양전 성공하면 바로 보노보노 특집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단기간에 와야 될 텐데. 저는 사실 네. 카카오는 탈출은 이미 접었거든요. 왜냐면은 전고점이 17만 원이야. 지금 3만 5천 원인데. 근데 이거는 뭐 내가 12만 원, 내 것도 아니지. 엄마가 내 돈으로 네네. 이제 한 거니까. 결혼 자금으로 이제 만들어 주려고. 근데 이제 12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평단이. 근데 지금 그거는 3만 원이에요? 못 가. 3만 5천 원, 3만 6천 원. 어머니가 결혼을 되게 소박하게 하길 원하셨나 봐요. 요즘 음. 트렌드에 맞춰서. 트렌드. 식 없이. 네, 식 없이. 혼인 신고만. 혼인신고. 네, 고맙습니다. 네. 혼인 신고할 때는 돈 내요? 안 내죠? 안 냈죠. 혼인 신고할 때 구청 돈 안 가서 내? 그냥. 그 증인도 있어야 돼? 없죠. 없어요.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아니야. 결혼 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했어요.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3시 39분 지나가고 있어서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쉽게 또 쳐맞았습니다. 보노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2581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72%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9조 4천억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73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등락률은 마이너스 1.42%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쪼그라들었죠.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7조까지 좀 올라왔었는데 5조 6천억까지 좀 빠졌고요. 수급은 마지막에 조금 더 빠졌네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6천억 원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마이너스 5천억 원 부분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플러그 다시 한 번만 뺐다 껴주시겠어요? 플러그요? 네, 그럴까요? 오케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나 보네요. 설명해 주시면 띄워주실 거예요. 됐대요. 네, 오케이.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장이 좀 돌아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베이지북으로 치면은 저는 내용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PDF 56페이지짜리가 나와 있는데 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다. 56페이지요? 네. 네, 그 PDF 다 주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일단 뭐 내용 비슷해서 좀 말았는데 어쨌든 그 금리 변동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드디어 좀 꺾였습니다. 2,729선까지 좀 빠졌고요. 그다음 오늘 엔달러가 153선까지 올랐어요. 이게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서비스랑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에 약간 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멘트가 좀 나왔는데 PMI나 이런 지표 보면은 얘네가 지금 올릴 체력은 안 된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랑 완전 많이 멀어진 이제 153까지
좀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지금 이 매도 규모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거 맞아요? 6,500억 팔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코스피를 5,900억 정도 팔았는데 그럼 다 삼전을 판 거예요? 이거 맞아요? 삼성전자 하나만 6,500억을 팔았어요? 오늘 네 장중 집계는 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 매도 금액이 전체가 외국인이 네, 맞아요. 6,000억인데 삼전 16,500억을 팔았으니까 네. 500억은 딴 거 산 건데 3,000 와. 그리고 할게 이렇게 많아? 막판에 이 종가도 원래 568에서 끝났었잖아요. 566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네요. 566 네. 마이너스 4.23%. 네. 뭐야? 근데 이 와.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아줬네요. 아니 이거 옛날에 그 기사도 나왔잖아요. 개인들이 네. 신용 써가지고 지금 삼전 6만 원 언더에서 들어갔다.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반대 매매 나오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와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때 그러셨잖아요. 과매도 구간이 아직 아니다. 그렇죠. 맞죠? 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드리긴 했는데 왜냐면 이게 글쎄요. 야, 미쳤다 미쳤어. 그럼 수급적인- 어디까지 가야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때까지는 솔직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할 때도 사실 5선 맞고 빠지기 때문에 급등주 차트 뒤집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근데 그 얘기는 드리면서 차트적으로는 사면 안 되지만 저는 PBR 기준은 그냥 담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네네.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와도 일단은 뭐 20선이나 이런 것들을 일봉으로 보더라도 전혀 돌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러면 이제 이전 저점들 다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이게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이렇게까지 단방에 이거 보시면은 9월 달부터 8월 달 이거 보시면은 8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8, 9, 10 요 세 달 사이에 외국인이 14조 5천억 던졌습니다. 와. 쭉 계속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국의 동향을 봐도 그렇고 뭐 좀 가늠이 안 가요. 그러면 이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삼성전자 수급 만약에 이제 외국인 점유율에 대한 이 분포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봤을 땐 아직 그 퍼센테이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도 가면은 사실 가격대가 정말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 다 나온다 치면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팔 일인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하이닉스는 사줬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냥 반도체로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국장에 대한 그런 판일까요? 그러게. 응. 일단은 삼성전자가 HBM 쪽에 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 후발주자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좀 그 영향이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수급이 빠지는 거에 그래도 지분 절반 정도는 우리나라 지수를 팔 때 같이 파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삼성이 못 하고 있는 건 명확하죠. HBM 쪽에서는 지금 그 뭐 HBM 3 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단에서도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고 또 파운드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박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게 맞는 거죠. 얘가 만약에 시가총액이 1위가 아니라 뭐 한 10위 정도였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팔았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았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뭐 많은 분들이 엊그제 보셨겠지만 네. 동아일보가 19일 날 기사를 하나 썼어요. 20년 반도체맨이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20년 정도 일한 엔지니어라고 익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슈가 돼서 커뮤니티에서 지금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게 뭐냐면 네. 정현호 사장이 삼성전자는 기술보다 재무, 법무 쪽이 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정현호 사장이 이런 결정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 HH 현호입니다.
HH가 한다고 네. 그런 결정들, 중요한 결정들을 HH가 한다고 보고 있냐? 직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보고서를 쓸 때 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쓰라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고딩도 아니고 초딩 수준의 기술 지식을 가진 경영진이 중요한 중대 결정들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반도체 엔지니어가 초등학생 수준으로 내부 보고서를 쓴다고? 기술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아야 된다.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기술을 써야 되면 그 밑에 각주를 달아서 쉽게 풀어서 써야 되는 거야. 핀벳이 뭔지 뭐가 뭔지. 사실 근데 지금 팻 겔싱어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술자들이 기술 집약적으로 기술로서 승부를 보는 게 IT 업계의 트렌드가 돼 버렸습니다 이미. 근데 이렇게 풀어서 초등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쓰라라고 보고서를 올리면 보고서가 왜곡이 돼서 결국 그 결정이 엉뚱한 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을 못 해먹겠다는 거지. 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본질적으로 무언가가 진짜 그 내부적에서 문제가 그런 되는 거 예. 아니냐. 보고 라인도 매우 길어졌다. 파트에서 그룹으로, 그룹에서 팀에서, 팀에서 개발실로, 개발실에서 총괄로, 와. 총괄에서 서초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결정도 느리고 중간에 변형이 된대. 어머. 쉽지 않네요. 본질적인 문제 플러스 또 우리나라 국장의 패대기 이런 게 좀 같이 좀 엮이는 거 아닌가. 질문 있습니다. 두 분께. 혹시 삼성전자 관련해서 다음 주에 퀄테스트 통과가 있을 거라는 루머를 들으신 분 있으신지요? 두 분? 김장현 본부장님? 뭐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하창 본부장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 뭐예요? 아니 건너서 약간 그 뭐 12단인지 8단인지 어쨌든 퀄 테스트가 다음 주에 통과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건너 전해 들었는데 근거를 물어보니까 얘기는 안 해줬어. 그래서 믿을 만한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사실이더라도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그 얘기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퀄치기 소년 아니냐고. 근데 뭐 그래서 두 분은 들은 게 혹시 있나 여쭤봤는데 두 분은 들으신 게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장현 본부장님도 뭐 코멘트 딱히 없으세요? 할 게 없습니다. 할 거 없어요? 저한테 넘어가- 무슨 얘기 뭐더 듣을 게 있어요? 저도 입 아프. 그렇죠. 한 달 하이닉스 얘기해야지.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 이따가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하이닉스 있다가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맞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미 벌써 아웃오브 안중된 지 꽤 진짜, 오래됐고 그러네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노님 시황하면서 좀 하이닉스 얘기 같이 좀 이야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가볼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요. 일단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 뭐 들어갔고요. 그다음 바이오 쪽에서도 약간의 좀 반등이 나왔죠. 근데 한미약품도 경영권 분쟁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어서 아무튼 리가킨바이오나 알티오젠 뭐 흐름 시장 대비했을 땐 강했고요. 방산주도 시장 대비했을 때 뭐 한 1% 정도 좋았고요. 통신주 뭐 연달아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발로 2차전지랑 자율주행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드론 연속적으로 이 국내 이제 연내 장착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좋았고요. 원전도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경영권 분쟁 고려하여 오늘 상한가로 끝났나요? 네. 그렇지. 역시 국장은 역시 국장은 경영권이다. 싸워야 돼. 경영권이야. 전투민족. 삼전도 한번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올라간다. 그렇지. 싸워야지. 싸워서. 아, 고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풍정밀도 오늘 상한. 네, 상한가. 맞아요. 둘 다. 그러니까 싹 둘 다 MBK 쪽도 그렇고 영풍, MBK 그리고 고려아연 쪽 싹 다 긁어서 모았는데도 과반을 채운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쪽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자사주 소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결국엔 되는 게 42대 40. 고려아연 쪽이 40, 영풍 쪽이 42.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7% 들고 있으니까 여기가 또 캐스팅 보트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좌지우지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더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진짜 없는 주식 있는 주식 싹 다 끌어모아 그냥 싸우고 있으니까 와. 얼마입니까? 볼만하네. 113만 8천 원? 네, 근데 여기서 더 가면 와. 황제주 됐네요. 네, 황제주. 완전 코스피에서 한 방에. 황제주 딱 두 개. 삼바랑 고려와요.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도 있었고 또 네. 다른 게 뭐 있었을까요? 고려아연, 바이오 쪽 있었죠. 제약바이오, 네. 리가캠, 알테, 한미. 바이오는 물론 이거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지만 하창호 본부장님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알테오젠이 오늘 0.4%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엔 네. 더 올랐고 이번 연도 포워드 매출이 684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4억, 네. 시총 20조 3천억. 와. 벌써 지금 20%요? 실적 보면 안 되죠. 알테오젠이랑 리가캠바이오랑 유한양행은 지금 실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이건 몇 년도에 얼마를 땡긴다고 지금은 보는 그게 거예요? 이제 SC 제형에 대한 결과치가 한 달 정도인가 아마 그때 이후로 뭔가 데이터가 나올 거고 이거는 뭐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정말 많이 브리핑을 했었던 내용이어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술 수출도 하고 이 펀더가 바뀌면서 넘버가 이제 시장 확대되면서 땡겨주는 쪽은 이게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고 지금 밸류 계산하고 땡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뭐 삼바라든지 이런 종목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어느 정도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뭐 사실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보통 그 알테오젠 할 때 내가 기억하기 28년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거라서 그 다음부터 DCF를 땡겨서 근데 그거를 100%를 하느냐 확률을 70% 하냐 50% 하냐에 따라 갖고 목표주가 달라져요. 근데 아마 저 친구들이 맥시마이즈 하지 않았으면 100%는 안 했을 거 확률적으로. 나중에 더 올릴 거를 대비해서 그 중간 단계를 했을 때가 목표주가가 아마 30만 원, 40만 원이었을 거고 지금은 그 정도 온 네, 거잖아요. 39만 원. 그러니까 아까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그 기다리고 확인이 되면은 확률을 높이면은 목표 주가가 더 높아지겠지. 그게 루머로 위스퍼 하는 것들이 뭐 60만 원, 70만 원 얘기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28년 이후 거라고. 오케이. 우리 PER 25년, 6년 나온 거 거기는 안 나와요. 그거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도 있었는데 2차 전지? 자, 이제 지금 채팅창 보니까 테슬라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전격 방문했대요. 테슬라가 네. 왜? 그 장중에 루머 돌긴 했죠. 이게 1시간 전에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네요. 이제 어디 뭔가 빨이- 하려고 어디 하는 빨이에요? 거 아닐까요? 어디 빨입니까? 이거는 맨 위에, 어디야? 맨 위에. 파이낸셜 포스트? 단독 글로벌 전기차 기업 테슬라 하이비전 시스템 전격 방문 기술 소개 후에 커뮤니케이션 진행. 뭐 할 게 있나 보네. 네. 비전이니까. 하이 비전이니까. 네, 그렇죠. 뭐가 있겠지. 그럼 인사할 때 하이. 네, 이렇게. 비전. 어. 아, 개그하러 나오셨습니까? 큰일이네. 아 재미없으니까. 자기 재미없잖아. 알겠습니다. 네. 질문 받아 질문. 네, 보노님 여기 코멘트 테슬라와 하이비전 시스템. 저는 예전에도 테슬라 되게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어닝콜 보신 분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닝콜 보고 4분기에는 테슬라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더 들었거든요. 애초에 저는 테슬라를 되게 좋게 보고요. 그 댓글 보면 자꾸 태맨 하시는 분들이 되게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태맨 거리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마진이 19%로 되게 잘 나왔어요. 그로스 마진 19%, 19.8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EPS도 예상치보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0.72달러 나왔는데 예상치가 0.58이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만든 지 1년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뭐 저는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약진을 한다라는 전제로 보면은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런 쪽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만도도 오늘 꽤 만도. 올랐는데 그것도 AI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뭐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쪽은 좀 관심을 계속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해서 어제 테슬라 실적 잘 나온 거 대비 오늘 너무 좀 2차 전지들이 잘 못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근데 이제 본장에서 아직 그 증시에 그건 안 났고 애프터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올랐는데 이게 또 증시가 안 좋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을 보는 거죠. 테슬라 슈팅 나오면 얘네 갑니다. 갈 거예요. 예. 거의 채널링 되는 경우가 많아서. LG엔솔은 오늘 기준으로 1% 올라서 40만 6,500원 정도인데 네. 요 증권가
목표 주가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증권가 목표 주가는 55만 원, 56만 원, 50만 원. 요게 최근에 나온 거네요. 10월 달 중순에서 말해. 50만 원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다가 0.8 정도 곱하면 사실상 현재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죠. 그렇죠? 55만 원이면 아직 조금 더 남아요. 0.8. 8호 40, 8호 40, 8호 40. 그러니까 54만 원은 8호 40, 8호 40, 46만 원이니까 아직 40만 6천 원이면 10% 업사이드네요. 10% 업사이드. 그걸 하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가면 2차 전지도 같이 좀 갈 수 있다. 근데 2차 전지가 못 가는 또 이유는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하니까 센티적으로 그런 게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지금 그 일론 머스크랑 지금 하고 요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우세하다 해가지고 며칠 전에는 또 2차 전지 빠졌잖아요. 그럼 논리가 안 맞아. 어쨌든 테슬라만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논리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논리가 잘 적용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논리적으로 펀더멘탈대로 잘 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있어요. 하지만 열의 여덟은 아니거든요. 예, 태풍 이름 똑같아도 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급이 가면은 신나게 가는 게 또 국장이니까 너무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급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인텔하고 삼성하고 어. 콜라보 한다고 하니까 인삼공사 KTNG 사야겠다. 이래서 올라간 국장이라는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테슬라 올라가면 어쨌든 2차 전지 간다 근데 이거죠? 이유는 있지. 우리가 이유? 정확히 알아서 그러는 건데 네. 셀 업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양극재나 음극재는 잘 못 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좀 가고 이렇게 그럼 다 알아듣는 거 아닌가? 뭐라 그러는데? 두 분 오늘 아까 하이비전이나 네. 뭐 아까 뭐지? LG엔솔 아니 그러니까 LG에서 에코프로? 말고 아니 그거 말고 그 자율주행 관련되는 주식들은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걔네들이 트럼프가 되면은 그 자율주행이나 테슬라의 다른 거 순수하게 전기차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하면서 테슬라가 더 약진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될 것이다. 왜냐면 테슬라 우리 앨런 머스크가 그 장관이나 뭐 이런 거로 입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위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 아까 마진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걔네들 그 ASP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량은 원래부터 나가는데 코스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코스트가 못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데 일단 얘네가 물량이 잘 나가면은 배터리 가격 빠진 거를 물량으로 이렇게 메꿔주면 얘네는 잘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밑에 있는 그 어차피 파트너가 돼야 되는 그 셀 업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업체들은 압력을 받지만은 셀 가격 압력을 받지만은 물량에 대해서 커미트를 받을 수 있고 배터리에 대해서는 돈독한 관계 때문에 LG엔솔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온기가 밑에 그 양극재나 음극재까지 가기에는 그러면 다시 배터리 업체한테 또 압력을 받는 게 양극재, 음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 보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이 개런티 되는 것보다는 가격 압력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다른 게 다 올라가고 나서 양극재, 음극재가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그쪽에 신경이 쓰이는 거고 자율이나 이런 쪽은 정책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믿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퍼레이션 아닌 것처럼 세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테슬라 사고 그 다음에 진짜 자율주행에 테슬라가 도리를 치고 거기에 기술 협력을 같이 붙이면 그걸 사고 그 다음에 셀 업체 사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어떻게 진짜 정책을 이게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약간만 신용만 하는지 그걸 보고 나서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달리 있어요. 낙수 효과가 그러면 그걸 순서가 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약간 주가가 달리 흐름이 나온 거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주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사시면 돼. 근데 한편에 듣고 나서 이제 내일 가면은 그런 얘기 없었어. 다 좋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매일매일 바꾸는 게 헷갈려서 그렇지 매일매일 바꾸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해석이 없지는 않아요. 네. 우리는 이제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아까 본원님 해가지고 그게 많아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는 그런 작동 원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논리를 좀 찾아보는 그런 국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하락 섹터로 가죠. 하락 섹터. 많지. 오, 빨리 해야겠는데요. 네. 하락 섹터는 변압기 쪽 빠졌습니다. LS 변압기. 일렉트릭이 이따 맞았어요. 특징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목표 주가가 또 떨어지는 리포트 또 나왔어요. 그래서 좀 영향이 있었고요. 자동차 좀 쉬고 있고요. 금융주에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좀 빠진 것도 많아서 일단 넣었고요. 신규 상장주는 요즘에 완전 박살나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시메스, 한캠, 인스피언 신규 상장주 떨어졌고 자동차 금융. 자동차 얘기만 하고 넘어갈까요? 현대차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원님 먼저. 11월 중순까지 이미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좀 힌트를 줬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약간 텀이 있고 해서 좀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보자 해서 좀 천천히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자동차는 뭐 사실 밸류단 뭐 이번에 좀 뭐 안 좋게 나왔어도 밸류단은 너무 싸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좀 집중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근데 특정 가격 예로 떨어지면은 자동차는 그냥 배당주로 생각하고 모으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의 하락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 없고 어차피 21만 원대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뚫고 올라가려면 이게 펀더가 좋아지더라도 정말 수급이 쏠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도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의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현대차? 다른 거 매력적인 거 아니면 다른 거 이슈가 있는 것이 좀 더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지 이벤트 사라지는 거 그거에 따른 던진 거라고 보여져요. 이벤트 있잖아요. IPO 이벤트, 네. 실적 이벤트 그거 지났으니까 볼 거 없네 이제 당분간은 아까 그 마찬가지지만 11월 달까지 좀 쉬자 이런 개념이니까 똑같이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답한 거 아니겠냐. 오늘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죠. 아마 거래량이 꽤 많을 겁니다. 현대차. 단순히 5% 빠진 게 아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꺾인 거죠. 그럼 기간적으로 조금 네. 아마 기간이 그거 받을 것 필요하겠다. 같아요. 그렇다고 뭐 밸류가 없는 게 아니니까 무구장창 계속 빠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모멘텀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달 내 최고치. 네, 엄청 많이 됐을 거예요. 거의 한 2-3달 내 최고치 거래대금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실적까지 알아봤고요. 특징주로 넘어갑니다. 네, 특징주는요, 좀 겹치는 내용들이 좀 일부 있긴 한데,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좀 목표 주가 하향 스토리가 나오는 거를 많이 들고 오고 있어요. 좀 화면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상향보다는 하향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또 하향되는 게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 최근에 계속 하향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올릴 때는 하나 올리기 시작하면 다 같이 좀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떨어뜨릴 때는 다 같이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키움에서 TP를 3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10만 원이나. 네, 한 방에 박살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당연히 투심이 좋을래야 좋기가 힘들죠. 가뜩이나 힘들고 이걸 갖고 있을까 말까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TP 네.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사실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비판을 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TP에서의 좀 변화가 꽤 많이 나오는 시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시간에서부터 이슈가 있었던 그런 쪽에서의 좀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뭐 한국전력, 그다음에 LS는 없네. LG이노텍, LS 일렉트릭도 있어요, 저기. LS 일렉트릭. 목표 주가 하향에 직방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 국장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나 봐요. 지금 목표 주가 하향이 지금 한 4개? 오늘 네. 보신 것만 해도. 뭐 오늘 GDP 나온 것도 그런데 좀 사실 0.1이면 굉장히 좀 부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산업군이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자체가 일단은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 얘기는 최근에 그래도 꽤 자주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는 스킵할까요? 중요한 뉴스 두 개만 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아니요, 오늘 별거 없어요? 다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사실 네, 실적 맞아요. 얘기, 매크로 얘기, 뭐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바로 오늘 한마디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채팅창에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분옥한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오, 오, 보노님 개인 감사합니다. 유튜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삼전 줍줍합니다 하셨는데 보노님은 네이버 블로그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요거를 하고 계시고요. 하창완 이렇게 검색하시고 블로그 가시면 되고요. 아금님께서 30,000원. 감동이다, 감동이야. 와우, 야. 감사합니다. 고려 아연으로 많이 벌어서 아우. 수익금의 1% 보냅니다. 오. 와, 얼마 벌었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매일 재밌게 기분 듣고 좋다. 있어요. 네. 난 민준이가 제일 재밌어, 제일 아우. 잘생겼어, 제일 멋있어, 최고. 아우. 기죽지 마라. 돈 버신 거 맞아요? 네. 돈 버셨다는 것도 지금 돈을 같은 맥락 아니어서 돈을 줬잖아. 아, 믿어야 되는 거죠. 3만원 아금님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어제 소 그림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어제 메말랐던 네. 근육 있던 소. 어제 단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단비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비가 계속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갈 데도 없고 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원래 이렇게 홍수가 나면 건물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네. 집 안에도 다 물이 찬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천장으로 나왔더니 계속 비 오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대따만큼 커진 거죠. 어떡하지? 이렇게. 물소네, 물소. 물소. 아이고. 물소. 단비인 줄 알았는데 홍수였다. 나 여기 있어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간은 넉넉합니다. 해야 될지 아니 네. 그 인사이트를 못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 그거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림하고 숫자하고 세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 하나만. 인사이트 해야 되니까. 다 인사이트 연결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네. 이거 할게요. 가볼까요? 네. 이거 너무 좋은 문구인데. 11월이라는 그 나태주 시인 계신데요. 알죠. 그래요? 네. 저는 몰랐어요. 나태주. 작년까지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 제가 인생을 관통하는 얘기야. 이걸 또 해석을 또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대상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슬퍼.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안타까운 시간이다. 이게 뭐 어떨 때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구조조정 얘기 나올 때 나옵니다. 뭘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면 혼자 나와서 죽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안 바뀐다. 이게 지금 제목이 11월입니까? 11월? 원래 이거 구조조정해서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구조조정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1월. 나태주 시인. 나태주의 네, 11월. 네. 11월에 삼성 정기 인사 있어요. 거기서 HH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매치시킨 건 아니야. 에이, 맞잖아요. 제가 정기 요즘에, 인사. 요즘에 가을 시리즈, 가을 시리즈 했잖아요. 오텀 이즈 뭐 스프링 했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시인을 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게 와닿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구조조정. 맞아. 겨울 되면 구조조정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오케이. 얘기고요. 그럼 이건 뭘까요? 100 빼기 1은 99일까요? 199 맞아요. 그런 생각도 잘못됐습니다. 왜요? 100 빼기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가 크리티컬해서 그걸 크리티컬을 못하면은 그냥 망할 수도 있어요. 약간 명박창렬 같은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 명이 빠진다고 셋이 아니고 제로잖아요. 저는 빠져도 에이, 제로. 그게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아까 구조조정 얘기했잖아요. 구조조정. 네. 버리긴 아깝고 네. 그쵸 돌아가기는 안타깝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100 빼기 1은 99가 맞을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그 100 빼기에서 1을 잘못 빼면은 제로가 된다. 여기서 1은 뭐냐면 핵심 역량이 빠져버리면은 나머지 99개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마지막. 그거 안 하면은 이 꼴 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HH입니까? 이거는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네, 기우제 지내고 세월 보낼 가능성이 있어. 기우제 안 지내도 곧
구름이 비 올 것 같은데? 원래 기우제는 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 겨울 비가 오긴 오거든. 네. 근데 그 전에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내가 갖고 있는 버리지 말고 갖고 가야 되는 하나를 뭔지를 더 강화하고 버려야 될 거는 늦었다 생각도 버려야지 구조 조정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데서 제가 강연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얘기할까요? 네, 그 전에 좀 아, 진행 그래요? 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까지 얘기 네. 들어봤고, 뭐 하나 빠지면 네. 제로가 돼버리는 네. 그런 상황을 좀 피해야 된다. 클로징벨에서 이것 빠지면 제로입니다. 광고가 있어요. 광고주님이 있어야 저희도 먹고 사는데. 네. 자, 오늘의 광고는 곡물도감 곡물? 이 두유입니다. 두유인데 또 먹어야 사실은 콩물이에요. 이게 엄청 진하거든요. 곡물도감. 서리태 콩물두유, 말차 콩물두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미 유명한 제품을 네. 최저가로 파는 게 컨셉입니다. 네. 이미 유명한 제품이에요. 설탕 넣어야 될까요? 안 되죠. 아니, 저희가 시중에 사 먹는 두유는 달고 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인공 첨가물이 하나도 없다. 없어. 네. 100% 국산 서리태로 만든 와. 두유고요. 걸쭉하고 진해요. 무가당, 무설탕이라서 혈당 영향 없고요. 오. 칼로리 몇 칼로리? 60. 66칼로리. 와. 66칼로리. 근데 이거 먹으면 또 든든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엄청 진해서 흔들어서 먹어야 돼. 안에 밑에까지 엄청 있어. 그래서 오, 요거를 찐해. 집에서 아침에 과일이랑 두유랑 이렇게 쫙 드셔도 되고, 네. 그리고 콩국수 해 먹으시다. 이게 너무 진하니까 진하니까. 콩국수 국물처럼 진해서 콩국수를 해 먹어도 딱이라고 합니다. 사실 라면 면 삶아가지고 그거 다 찬물해서 딱 붓고 딱 먹으면 오. 김치 아, 콩국수잖아. 와 맛있겠다. 겨울에 먹는 콩국수가 별미입니다. 날씨가 오. 추워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먹어봤는데요. 한잔 먹어볼까요? 자, 그래서 네. 3프로TV 최저가 최저가. 전국 최저가 24,900원. 2박스, 3박스, 4박스, 6박스 이렇게 구성이 클수록 할인율이 더 들어가고요. 네. 3만 원 이상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그래서 한 박스 15개입 24,900원 3프로TV 최저가입니다. 와, 그리고 찾아봤더니 네이버에서 서리태 우유 검색 1등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1등이에요. 치면 나와요. 두유 중 1등. 그래서 요거 식이섬유 가득 비움 두유도 있고요. 이렇게 진짜 기본 두유 엄청 고소하죠. 진짜 진해요. 진짜 엄청 고소해요. 와우. 그리고 콩물 두유도 있고요. 달달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말차 두유도 있습니다. 요건 좀 달아요. 자, 두 분 코멘트 요거 두유 관련해서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자, 번호님. 일단 저는 아침에도 먹을 때 말씀드렸는데 요 이제 뜯는 거를 좀 자유롭게 뜯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오전에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밥을 잘 못 먹고 다니는데 맞아. 아 이거 먹으면 일단 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진짜 이게 달지 않고 이게 딱 명확하게 진해가지고 아마 좀 두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중의 두유랑 진짜 달라요. 달라, 완전. 달라. 첨가물이 안 들어간 게 확 느껴져. 진짜 진해요.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제가 그 머리, 샴푸 하는 머리. 것도 네. 내 돈 주고 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내 돈 주고 사도 될 거예요. 헤어포유는 왜 안 사세요? 헤어포유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아니 다시 이걸로 들어. 오케이 돌아와서 하여튼 맛있고요. 맛있어요. 요게 89고 아까 아침에 66인데 이 정도면은 하나 얹으면 100칼로리 되니까 밥 한 그릇 정도가 100칼로리 아니 한 숟갈 하여튼 그래서 요거 충분히 요기가 돼요.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먹고 한 2시간 3시간은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링크가 올라가 있다고 후회 하니까요. 안 네.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만약에 시간이 정 부족하다 싶으면 네. 저희가 뒤에 칼칼칼을 좀 줄이거나 날려보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하이닉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와, 많아요. 지금 100분, 1000분 정도가 광고하니까 나가셨는데요. 그분들이 하이닉스 놓치신 겁니다.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자, 하이닉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적이 7조 300 나왔잖아요.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할게요. 빅그로스가 마이너스 3인데요. 이건 개수예요. 개수는 줄었다고. 근데 단가가 무려 16%나 올랐어요. 자, 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랜드는 출하량이 무려 17%나 줄었어요. 근데 가격은 14%나 올랐어요.
아까 평균 그냥 7조라니까 우리 원래 6조 9천억보다 별 차 없는 거 하잖아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애널리스트가 이걸 어떻게 스파트 할지 모르겠는데 리포트가 2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출하량은 완전히 줄고요. 가격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래서 결과는 또 비슷하잖아. 그게 무슨 임플리케이션이야? 많은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요? D램의 16%는요. 삼성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D램의 그 지금 프로덕트 믹스가 삼성하고 다르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HBM 때문에? HBM의 비중이 매출로 30%거든요. 4, 4분기는 40% 늘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생각보다 더 센 거야. 거기다가 DDR5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평균적으로 얼마 예상했냐면 10에서 12%였어요. D램 가격 상승을. 그러니까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했냐? 잘 안 되는 거 레거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마도 그거는 출하량을 자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출하량은 애널리스트는 그냥 제로거나 한 플러스 2% 정도 상승한다 했는데 이게 부호가 바뀌었어. 근데 가격은 더 오르고. 그럼 이게 4분기도 연장된다는 얘기거든요. 4분기에 출하량이 올라가. 3분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돼봤자 애널리스트가 예측하는 것보다 3Q, 4Q에서 큐뮬레이션 하면은 물량이 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물량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러면 4분기도 가격이 한 1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16%. 그러면 3분기가 7조 나오는데 4분기는 얼마 나온다? 8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대충 계산만 해도. 낸드에서가 있지. 낸드는 잘 안 팔리는가 봐. 낸드가 레거시도 있고 뭐 또 낸드는 저기 엔터프라이즈 SSD가 있지만 그냥 단품도 많기 때문에 네. 단품은 지금 이게 낸드도 단품은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SSD가 좋은 거야. 기업용. 근데 얘는 엔터프라이즈 SSD가 60%야. 그러니까 가격이 더럽게 올라간 거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근데 믹스를 잘했어요? 출하량은 확 주는 거야 생각보다. 출하량이 마이너스 5% 받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마이너스 17% 되고 가격은 엄청 오른 거야. 그러니까 볼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는데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겉으로는 올랐고. 똑같은 거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기 때문에 4분기 전망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할 땐 나 이거 잘 몰랐지. 그냥 오해해서 보니까 야 이거 뭐 그 4분기 실적 전망 보통 7조 초반 중반인데 아마 대부분 8조 나오지 않겠어? 8조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D램 가격, 낸드 가격을 4, 4분기 때 네.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럼 7조에서 8조도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암울해지지. 근데 아마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8조 정도로 나올 것 같아 느낌에. 그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 하나는 요거는 삼성하고 약간 간접도 되지만 내년도 전망에서 D램 빅그로스를 조금 높였어. 더? 10% 후반대로. 약간 한 3%포인트. 이게 레거시인지 네. HBM인지는 구별을 안 했지만 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년도에도 HBM, DDR5, LPDDR5 아까 엔터프라이즈 SSD 이런 쪽을 중심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 그 확실한 것만 중심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별 투자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거다. 그래서 지금 딴 주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니까. 네. 얘들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거요? 하이닉스는 어쩜 저렇게 믹스를 잘했나? 이렇게. 아니,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모건은 이제 더블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더블 다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주장 못 펼칠 것 같은데 천천히. 8조 정도 하면은 4, 4분기 8조 나온 말이죠. 네. 1분기 약간 내려가더라도 4, 8이 32는 나온다. 다시. 4, 4분기 8조 정도 나오면은 내년 전망을 증가를 안 하더라도 올해 4, 4분기 곱하기 하면 4, 8이 32가 나오잖아요. 32조. 32. 2년 치니까? 아니, 한 분기가 8조니까. 그렇죠. 4분기. 그럼 왜 8을 곱해요? 4, 8에 32, 4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에 8조가 나오잖아. 네. 근데 1년은 4분기잖아. 네, 네. 그러니까 8조 곱하기 4분기에서 32조. 그치. 근데 그것이 이제 1분기가 비수기니까 1분기는 또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충 32조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들 겁니다. 그럼 32조가 대충 비슷해요. EPS가 32,000원 정도 돼. 32,000원 정도 되거든. 제가 옛날에 대충 해놓은 거. 네. 그 곱하기 얼마까지 할까? 이 정도면은 7배는 추구 갈 것 같아. 8배까지 가는 건 속도 문제고. 7배 주면 22만 원, 8배 주면 25만 원. 그러면 정고점은 칠 수도 있다. 끝.
그러니까 그 내년 벌 거를 32조 정도, 그러니까 7조 원 정도 나왔으니까 다음 거 8조 원 정도 나오고 4개 곱하면은 32조인데 거기에 PR 7배, 8배 정도 주면은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단 갑자기 뭐 내년 전체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주 심하게 온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경우에는 내후년 거를 낮추고 그렇게 안 가겠지. 네. 그래서 항상 7배가 고비라고 했는데 이런 믹스 정도면 사람들이 좀 더 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 25만 원 근처에 가볼 수도 있고 안 가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기서 말씀하신 거에서 네. 2026년 얘기도 네. 했었잖아요. 했었죠. 모건이 막 22조 하다가 2조 된다고 10분의 1. 그러니까. 근데 개소리가 됐지. 이렇게 되면. 내후년도에 그거는 지금 시나리오 저렇게 하이닉스가 컨콜한 걸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건이 완전 헛발질한 거예요? 불시시된 거지. 아니, 그 6개월 뒤는 또 몰라. 하지만 지금 있어 6주는 그럴 것 같아, 최소한. 6주면 우리는 긴 세월입니다. 한 주도 긴데 뭘. 그러면 저거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하이닉스 얘기했지만 네. 삼성전자랑은 아예 지금 다른 차원의 문이 확실하게 하이닉스는 열렸네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콜만 되면 돼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그 시장에 뛰어드니까. HBM 뛰어든다고 요 시장. 끝이에요? 아,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 왜 끝이? 그 시작. 아니 근데 삼성전자가 네, 네. 이렇게 분위기 안 좋고 계속 탈락하는 상황에서 그거 맞춘다고 어거지로 그 문턱을 넘었다고 네. 아 이제 됐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져 느끼고 있으니까 반등을 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건 그거가 가장 확실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나마 기우제 지내는 게 아니고. 그나마 그게 예. 희망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1등은 하이닉스다라고 이번 컨콜과 실적으로 아니, 확실히 굳힐 수 있는 겁니까? 실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메모리에서는. 와. 4분기 변할 건 같지 않고 내년은 또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삼성이 콜 통과해요? 그럼 내년에 하이닉스는 변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콜을 통과해서 12단 8단 갖고 안 되고 12단 해야 돼. 8단은 이제 하루 이틀 칠 겁니다. 12단이 돼가지고 의미 있게 콜을 받는다 하면은 하이닉스가 만약 올라갔으면 약간 그 저기 뭐 잡음 비슷한 거 생각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지금 당장에 그런 거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네. 지금 하이닉스 왜 밸류에이션 때려서 PER 7배, 8배,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나왔어. 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쨌든 물량을 네. 뺏기는 거잖아요. 물량을 뺏긴다기보다도 그렇죠. 뭐 그렇죠. 나눠가는 거니까.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 삼성 치면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이 물량이 얘네들이 그 30몇 조 가는 이 물량이 삼성전자한테 물량 뺏기는 게 아니고 6대 4나 7대 3 이런 식으로 안 주고 자기네가 90% 가져간다는 가정을 갖고 있는 게 32조는 아닐 거로 봅니다. 그게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가정을 하고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한 32조 정도 했을 거예요. 삼전이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60대 가져간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가정을 해서 하이닉스도 잡아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뭐 22, 25 뭐 말씀은 하셨지만 삼성전자 퀄테스트 얘기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센티적으로도 그렇고 살짝 흔들릴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예. 수급은 어차피 그런 거니까. 오케이. 끝. 시간이 다 갔네.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네. 오케이. 반도체 1등은 하이닉스다. 너무 강조하지 맙시다. 시종일이 변화돼요? 시총은 다르죠. 세계 차인데 무슨 세계 차인데 그럴 수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네. 인사이트 조금 더 주실 수 있는 거 하면 콸콸콸은 지금 하기가 애매해서 네네. 27분에 끝내야 되니까 네. 한 3분 정도 더 있거든요. 리포트나 뭐 이런 거 하나 소개시켜 주실 거 있으시면은 더 하시고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요. 요거 하이닉스 좋은 얘기 하셨는데 예. 요거 이거 보셨어요 기사에? 중동 지정학적 위기 이란 매체가 얘기합니다. 사우디 홍해 합동 군사 훈련 요청했다.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손잡는다고요? 어머.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뭐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사우디가? 이건 뭔 얘기지? 그리고 북한은 우크라이나로 가서 난리 뽀개고 미국이 정식으로 얘기했죠. 시리어스하다고. 저는 이거를 좀 시리어스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시리어스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이슈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게 수그러들이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엉덩이로 가면은 그때 올라가는 거 좀 보고 따라가려고.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이렇게 할 때 좀 제가 이게 이거는 어저께 한 거고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줄였잖아요. 네.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유가 현금은 좀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더 커진다라는 쪽으로 보고 계신 거죠? 지정학적 긴장하는 요인이 그 대통령 선거 있는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있고 미국 밸류에이션도 고점 논란이 있고 있을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거하고 요거 첫 번째가 세 번째가 신경을 써요. 지정학적 위기, 밸류에이션 고점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제가 그래도 2,700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그건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뭐 좀 다음 달까지 엔비디아 나올 때까지 아니면 선거 끝날 때까지는 조금 뭐 그런 식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누가 누구 손을 잡는 게 이게 평화적으로 유리한지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갈려서 너무 다르죠.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주식시장이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전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올라가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고우트 빼놓고는 잘 안 갈 것 같고 고우트. 우리는 못 갔으니까 더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미국이 그러면은 미국만큼은 안 빠지더라도 엄청 아웃퍼폼하기는 만만치 않고 아웃퍼폼할 수는 있지만은 순간순간 그렇게 봐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가 개판되는 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왜냐면 전략적으로. 예전에는 오일 쇼크가 1차,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에너지 의존을 중동에 했으니까 달러 패권을 기점으로 페트로 달러로 이제 중동을 보호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였는데 지금 원유 생산국 1위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셰일 혁명으로 이제 원한다면 마음껏 파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중동은 나 지켜주던 형이 딴 동네로 이사가 버렸네. 이러면 이제 동네 꼬마들하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AI나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뭐든 다 미국에 지으라고 하고 아시아에서 싸움이 나건 우크라이나에서 싸움이 나건 오히려 좋아. 왜냐면 그래야 미국이 1등으로 다시 홀로 서고 나머지는 다 죽으니까. 이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뭐 무슨 전략을 했는데? 무슨 책이 있었어요. 포트리스 아메리카? 포트리스 아메리카. 미국 요새화 전략. 그게 미국 전략이래요. 그거밖에 팍스 아메리카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없대.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세와 직관과 지혜와 여러 가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가 절찬리에 어제도 1판매 매출량 최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록. 세계 최대 기록. 왜냐하면 위즈덤 칼리지는 여기서밖에 안 팔거든요. 그러네요. 네, 세계 최대 기록입니다. 네. 자,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 광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버트란드 러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멍청이들과 극단주의자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그토록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지혜로운 이들은 늘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차 있다.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는 건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은 고소하라고요? 고소하다고. 아, 고소하다. 공물도가. 지금 위즈덤 시간이니까 일단은 위즈덤 칼리지. 자, 위즈덤 칼리지 세계 판매 최고 기록을 어제 1판매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현대 네, 지하에서 와. 시즌 1을 들으셨던 분이 다시 제일 많이 찾아주셨고요. 내용이 시즌 1도 좋았는데 2는 더 좋다. 교보문고 1년치 이북 줘. 3% 멤버십 3개월 줘. 우와. 사랑 줘. 지혜 줘. 재미 줘. 그러네. 뭘 더 줘?
없잖아. 예. 다 드리네요, 다 드려. 그래서 네. 그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쓱 둘러보시고 나 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 사람 유튜브에 나온 거 인사이트 그거 빼고 진짜 알맹이 저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왜냐면 궁금해요. 사실 요즘 유튜브 검색하면 다 있으니까. 다 있어. 레전드들 아무리 모아놨다고 그렇지. 해도 똑같은 맞는 얘기 말이야. 반복 아니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 아무 데서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또 책과 엮어서 재미있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 얼리버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흥야옹님께서 민준이 샀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샀습니다. 샀죠. 난 당연히 듣지. 위성 컬리지 시즌2. 의외로 안 비싸. 응? 비쌀 것 같은데 안 비싸요? 비싸. 자, 그리고 이거 두유 드실 분 아까 네. 맛을 설명 못 드려서 요게 제일 달고요. 말차. 말차, 그리고 초록색. 요거 기본형 제가 먹은 거. 콩물 두유. 요게 살짝 달달하면서 고소합니다. 저는 별로 안 달았어요. 네. 고소한 콩물 맛이야. 진짜 딱 콩물. 엄청 고소해요. 그리고 요거 식이섬유 가득 비움 두유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안 단 배지밀 건강한 맛에 매우 가까워. 그렇게 많다. 베이징이 그래서 약간 비슷한 거.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입맛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받는 장, 오늘도 국장을 버텨낸 당신 최고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유쾌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